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지 시간은요, 5월 15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관련된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 분들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미존 채널 그 정보란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교수님께서 직접 연락도 주시고, 유튜브로 잘 해내고 있어서 굉장히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한국 들어가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면 따로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미주은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또 그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이렇게 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많은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께서 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6일 월요일 스승의 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이 2.39% 껑충 뛰어 올랐고요. 다우존스가 1.47% 상승,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3.82% 거의 이제 폭등 가까이 수준을 보여줬고요. 러셀 2000이 3.06%, 따라서 개별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뜀박질한 종목들이 보이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하루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일단 로빈후드가 눈에 띄는데요. 무려 24.88% 폭등을 했습니다. C 리미티드가 22.70%, 누홀딩즈가 20.5%, 소파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9.26%나 올라갔고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19.11%, 퍼시픽 바이오가 17.03%,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17.01%, 펠로톤이 16.52%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업스타트가 16%, 오픈도어도 16%, 코인베이스, 더 트레이드 데스크, UiPath, 로블록스 15%, 루시드도 14.79%나 올라가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10%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성장주들이 10% 이상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오래간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10%, 20%, 심지어 30% 이상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주가 차트는 업스타트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5일 전에 업스타트를 매수하셨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요, 52%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실망감이 크시겠죠. 자, 그런데 반면 만약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요, 무려 49%나 됩니다. 따라서 같은 종목인데 일주일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50%고요. 그리고 2, 3일 전에 매수하신 분은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 50%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 하나를 평가할 때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좋지 않은 주식이다를 보통 이 주식의 그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운이지 사실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종목을 가지고 5일 전에 샀으면 마이너스 50%고 이틀 전에 샀으면 플러스 50%라는 것은요, 그냥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리서치도 열심히 해서 안전한 투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투자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그냥 5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단기간, 아니면 심지어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한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한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넓은 스팬을 가지고, 즉 한 적어도 5년, 그리고 길게 봐서는 10년 이상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목의 기업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기 투자와 같은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기사는 장기 투자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원칙이 있죠.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발견이 돼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Don't wait for stocks to bottom. 주식이 완전히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장의 전략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식 시장이 바텀을 찍고, 바텀이 이제 바닥이잖아요.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투자자들 중에서 현금화 시켜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투자자들이 있다면 지금 사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주식시장 밖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나가 있지 말고요. 이제는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6%나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무려 27%나 최고점에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27%니까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지금 랠리를 잠깐 보였다. 릴리프 랠리라는 것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가 잠깐 반등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반등에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잖아요. 일단 일주일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보였다. 따라서 금요일날 잠시 반짝을 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다. 진정한 반등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최근에 나타났던 이 바운스가 반등의 모습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시 브라운이라는 그 CEO, Research Wealth Management를 이끌고 있는 CEO인 조시 브라운이라는 투자자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는 답을 해주겠다. 이 답은 Never Stop Buying이니까 그냥 계속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주식을 사도 될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보시죠. 자, 디스카운트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언더밸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효과를 좀 저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좋은 헤빗이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얼마나 좋은 버릇인지를 좀 저평가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10%, 20%를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게 뭐 10등분으로 해서 매달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동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메이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산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셈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지금 시점이 맞는 시점인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인가 이러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압력을 없애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휴밀리티를 표현을 하는데 휴밀리티는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진행할 때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버시파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분산 투자할 때 다이버시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방법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매수 시점 역시도 다양화해야 된다. 즉 분할 매수도 역시 이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만 하면 안 되고 분산 투자 더하기 분할 매수까지 해야 진정한 겸손한 투자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You never buy 그러니까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요. 정말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주식을 많이 살 수는 없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가장 높은 시점에서 다량으로 주식을 살 위험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고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기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떤 것을 사야 되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분할 매수 분산 투자할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줍줍을 해야
해야 분할하면서 매수를 해야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물론 이 조언도 조시 브라운이라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뛰어들 텐데, 자,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나의 소중한 현금을 좀 쏟아 부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해주고 있는 조언은 뭐냐면요, 지난 불시장에서, 불장은 뭐냐면 2020년, 2021년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이 상승장을 이끌었던 리더들, 그때 잘 나갔던 종목들이 다시 맨 앞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상승장을 이끌었던 그런 주식들을 다시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다른 쪽에 좀 우리가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명한 투자의 그 전략은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에어리어를 봐야 되냐면 Relative Strength Index가 가장 지금 좀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는 뭐냐면요, 시장의 평균에 비해서 주식의 힘이 어떻게 되는가를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이러한 하나의 지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점 만점인데요. 만약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으면 이 Relative Strength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의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과매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70이 넘어가는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좀 정설이 있고요. 만약에 Relative Strength Index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과매도가 돼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좀 주식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통상 이 Relative Strength Index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조시 브라운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평소에 그런 건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가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잡힐 생각도 안 하고 리세션이 온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GO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Relative Strength Index가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식에 힘이 있어야 지금 오히려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리스트니까 Relative Index가 가장 좀 좋아서 주식이 가장 적게 떨어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주식이 그렇다는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Relative Strength Index가 좋은 주식들을 바라보면 에너지 주식이 그렇고요. 뭐 오일이라든지 가스 컴퍼니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 밖에도요, 퀄리티가 높은 우량 주식 중에 디비던드를 많이 주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덜 빠졌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지금 유리해 보인다. 또한 캐피탈 그 밸류가 낮은, 시가총액이 낮은 작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디펜스가 나옵니다. 방어 주식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펜스는요, 단순히 성격이 방어 주식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세계 정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시 브라운에 따르면 추세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Relative Strength Index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애플 주식에 대한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고 싶으면 메인 페이지에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모멘텀이 있죠. 주가의 힘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모멘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가장 밑에 부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Relative Strength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RSI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그 Relative Strength Index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식 매수의 기회를 우리한테 선물을 했던 거죠. 자, 지금 현재 Relative Strength Index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잠깐만요, 한 6개월로 바꾸고 가장 마지막을 봐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37.88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주식의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주식이 힘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1년 차트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75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현재 애플 같은 경우 힘이 좀 빠져서 RSI가 Relative Strength Index가 37.88까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RSI가 굉장히 낮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건데, 조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RSI가 높은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을
선택은 역시 우리 자신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호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보도되기를 테이킹 오더니까 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에 대한 주문이냐면 세미 전기 트럭에 대한 주문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트럭이 정말 예쁘게 생겼죠. 전기 트럭인데요. 이 트럭을 기다렸던 시장의 관계자들이 정말 많죠. 자, 테슬라가 시작을 했다. 미국 쪽에서 일단 주문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시장의 관계자들이 기다려왔던 세미 일렉트릭 트럭, 세미 전기 트럭을 드디어 이제 출시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요, 지금 구동이 되고 있다. 4개의 인디펜던트 모터니까 모두가 4개가 들어가면서 이제 동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세미 모델 프라이스가 15만 달러에서 시작한다. 15만 달러면 하나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트랙이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300마일 정도가 되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원 정도를 줘야 살 수가 있고요. 300마일이면 이제 킬로로 바꾸면 한 500킬로가 조금 되지 않죠. 한 48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는 한 번 충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한 600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트럭은 1억 8천에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버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높은 버전 같은 경우는 18만 달러입니다. 18만 달러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사양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한 번 차지를 하면 500마일이나 달릴 수 있다. 500마일 달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왜냐면 8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다시 서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장거리에 유리한 이러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저베이션을 지금 하려면요. 5천 달러를 바로 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만 달러를 납부를 해야 좀 예약 대기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빨리 이제 출시가 좀 다가오고 예약이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급망의 붕괴잖아요. 자, 이렇게 공급망이 붕괴됐던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트럭 기사가 없어서 트럭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계속 날라줘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를 옮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커다란 항구에 가보면 컨테이너들이 막 몇 개월, 한 심지어는 1년 전에 들어온 게 막 쌓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쌓여서 미처 그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선박들이 이 항구 주변의 바다에 막 몇 개월 동안 떠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던 이런 그 현상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목 현상,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커다란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테슬라의 전기 트럭이 드디어 보급이 되고, 전기 트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게 자율주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빨리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굉장히 좀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 트럭이 빨리 상용화되고요. 정말로 테슬라의 그 세미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에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마이크론이 애널리스트 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뭐 기업 설명회 비슷한 걸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 데이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주가가 6.2%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지난주 목요일 날 가졌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발표한 것을 좀 읽어보면요. 일단 기대를 하고 있다. 하이 싱글 디짓 레비뉴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세를 여기서 발표를 해줬는데, 하이 싱글 디짓이라는 것은 일단 두 자릿수는 안 되는데 한 8%에서 9%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타겟은 30% 정도가 가능하다. 뭐 30% 오퍼레이팅 마진은 괜찮다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레비뉴 성장이요. 두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CT라는 인베스트먼트 펌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성장이 10% 가까이 되고 마진이 30%가 넘어가면 어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크리스토퍼 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고, 마이크론의 프라이스 타겟을요 12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20이면 지금 현재 주가가 71.9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70%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을 강조해주고 있냐면요. 노멀라이즈 사이클이니까 이 반도체의 사이클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0%의 오퍼레이팅 마진, 그리고 1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닝 퍼 쉐어가 7.75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닝 퍼 쉐어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은 7.75달러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이 EPS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7.75라는 EPS를 가지고 있고 주가도 갖고 있죠. 그래서 주가로 7.75를 나누면 멀티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120 나누기 7.75를 하면 15배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기관에서 CT라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1년 정도가 지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EPS는 7달러, 75달러 정도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만들어낼 거고요. 멀티플을 곱해야 되는데 멀티플이 지금 15배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배 정도의 멀티플, 즉 PER을 받게 되면 7.75 곱하기 15배 해서 120이라는 목표 주가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지금 기대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마켓, 우리가 줄여서 D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D램의 그 디맨드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장 추세가 거의 어느 정도냐면 미드 투 하이 틴즈니까 15%에서 2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도 사실 역사적으로 한 25% 정도가 성장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가 현재 주춤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CT 애널리스트인 피터 리는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관련된 디맨드가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차이나 쪽에 록다운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전쟁이죠. 지정학적인 이슈. 세 번째로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세 가지가 좀 악재가 겹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모바일에 대한 디맨드가 계속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산업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하반기부터는 이 모바일 칩에 들어가는 D램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애플이라고 보면 되는데 애플이 지금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 건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D램 그리고 이제 메모리 마켓의 플레이어들과 지금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곧 수주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도 오더를 하기 시작했다. 뭐를 오더하냐면 OLED 팬넬을 오더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사가기 시작한다. 공급을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악재들이 있잖아요. 이 악재들은 결국은 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록다운도 결국 해제가 될 거고요. 다시 경제는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속해서 악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호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악재가 사라지면서 결국 반도체 시장은 다시 향상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